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똑똑하게 보이는 비결 시리즈의 첫 번째로 요약, 요점 정리만 잘해도 똑똑하게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제안서,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많은 직원들은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금을 돌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도대체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요약을 제대로 못하고 요점 정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2, 30분간 정성 들인 파워포인트나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듣습니다. 그런데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스스로 의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약만 잘하는 임직원들만 봐도 왠지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하려는 내용의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남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이 된 것이 아니고요. 남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자신이 이해했다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인가 무슨 말을 할 때, 제안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점이란 뭘까요? 요점이란 남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제안할, 자기가 말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써머리하고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파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러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학교에서 겸임교수 생활을 10여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심사를 했는데요. 한번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심사를 할 때요. 교수들이 수많은 학생들의 논문의 발표를 듣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희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두세 건 정도까지는 집중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중언, 부언할 때 참 답답해집니다. 어떤 학생은 개요서부터 시작해갖고 배경, 방법론, 하세월로 얘기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과정, 알고리즘, 방법론 또 하세월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20분을 발표하고 30분을 발표하는데 도대체 논문의 요점을 모르겠어요. 사실 논문의 요점은 심플하거든요. 왜 이 연구를 했습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도대체 뭐였냐? 그래서 기존의 결과와 어떤 차이를 내었는가? 그 차이를 내게 한 나의 아이디어, 방법,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기여인가? 이것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학생의 논문이 훌륭한지 아닌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요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살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 요점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학생이 이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사 한번 생활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회사에서 어떤 문제 해결 보고서를 보고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한번 임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임원이 되면은 피곤합니다. 보고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아요. 보고서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임원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이 보고가 언제 끝나나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곤한 임원들에게 뭘 전달을 해야 될까요? 30분, 1시간 구구절절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보고서를 보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회사 문제 해결 보고서를 보고하는 요점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중요한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포상 좀 해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이 문제를 내가 얼마나 멋지게 해결했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였는가?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먼저 얘기해 줘야죠. 그럼 제가 관심이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엄청난 수십억의 비용 절감이 된대요. 그럼 제가 관심을 안 보이겠습니까? 관심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는 그래서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 그 보고자가 실제로 수십억의 비용 절감을 이뤘어요. 엄청나죠. 그럼 제가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 그럴 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운 것은 이런 것이었고요.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지만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칭찬 좀 해주고 평가에 반영을 해주세요. 맨 뒤에 것은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이런 방식으로 보고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환경 분석에 시간 쓰고 방법론 얘기하는데 또 시간 쓰고 기술이나 시스템의 세부 설명하는데 시간 쓰고 그동안의 고생, 일정, 과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듣는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중언부언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자리가 뭐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금을 돌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가지고 황금도 만들어요. 물론 이것은 과장이고 쇼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형편없는 요점 정리를 통해서 상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들이 이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요점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또 제안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원들은요, 제안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맨날 오는 사람들이요. 뭐 돈 달라고 그러고 사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요구사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안서를 얘기할 때 초점이 뭐겠습니까? 이 제안이 상대가 듣기에 좀 그럴싸하고 제안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제시하는 게 초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제안이 성공할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위기와 문제가 있던 만큼 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뭔가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뭐가 궁금할 거예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그다음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이 성공할 근거는 바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사실은 뭐 세 가지 말고도 다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 제안이 성공하면은 정말 엄청난 결과가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 제안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은 이런 계획으로 이 제안을 추진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 돈, 사람, 조직을 지원해주면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원, 부원 쓸데없는 얘기들 하냐 이거죠. 복잡한 얘기하고 기술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논리도 탄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 제안이 통할 리가 있겠나요? 게다가 요청 사항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경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 직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쓰나만 합니다. 이게 무슨 요청사항이에요. 이런 요청사항을 듣고서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여기는 아무 책임도 없잖아요. 전 직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졌다는 겁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다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못 졌다는 거예요. 경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럼 경영층이 맨날 그 제안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신경 쓰고 잠잘 때도 신경 쓰고 이러란 얘기입니까? 뭐 구체적인 액션이 없잖아요. 제안 요청 사항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쓰나마나한 얘기, 미사 여구 이런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심심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를 하던 제안을 하던 논문을 쓰던 사람을 설득하려 하던 항상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사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연습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제안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보고서를 만들 때 항상 짧으면 두세 줄, 길면 10줄 이내의 스토리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걸 요약을 안 해보고서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평소에 써봐야 돼요.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천재가 아니잖아요. 글로 써보세요. 스토리를 만들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아주 탄탄하고 드라마틱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투자 받으려고 한다. 투자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짧으면 두세 줄, 길면 10줄 이내로 정말 상대가 매혹당하게끔 스토리로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구절절
2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감명받는 게 아니거든요. VC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수많은 벤처들이 막 떠드는데 그거 듣고 있는 거 진짜 고역이에요. 짧게 얘기할수록 더 임팩트가 있어요. 이것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던 페이스북에 글을 쓰던 항상 이 글 전체를 요약하면서도 주의를 끌 수 있는 제목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독자들이 그 글을 한참 읽고 스스로 요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맨 위에 제목으로 써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요약하는 연습이고 요점을 정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약과 요점 정리에 매우 탁월하셔가지고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똑똑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